이번 주 표지는 어떤 영수증의 고백입니다. 네, 이 고백을 들어갖고 힘드네요. 진짜 말 그대로 표지로 얘기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은 1억입니다만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재벌 기업이 보수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자신 지원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취재 단계에서 입수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 표지 사진이 사실 이 기사의 거의 모든 것이죠.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 돈을 받은, 그러니까 협찬을 받은 주체고 준 주체가 LG인데 둘 다 말하자면 보수단체에서도 그렇고 이쪽은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부 정부 간첩 새끼들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이제 교육 쪽에 특화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주요하게 활동을 하는 건 뭐 전교조 추방, 좌파 교육감 반대,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요 국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던 단체고, LG는 그동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체를 관통하면서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LG는 뭐 아시다시피 4대 재벌 가운데 하나고 이런 이제 규모에 비해서 거의 이제 이 뭐 정경련의 일원으로 등장한 적은 있죠. 근데 이제 등 기업으로.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을 한 것이고요. 삼성, CJ, SK, KT 이런 식의 좀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 그래서 이 정경유착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이제 주로 도드라졌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했죠. 아, 저기는 재벌, 그러니까 오너가 뭐 구속돼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 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라고 이제 서사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LG는 이제 그런 이슈가 전혀 없단 말이죠. LG처럼 굳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업조차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독일에 파견됐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전시인데 2013년도에 있었는데 2012년도에 이미 한번 했던 전시예요. 했던 전시를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서 리바이벌하는 거였는데 공학영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이 작가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시가 일회성이 아니다. 후에 계속 전시를 할 거다. 뭐 중동 건설이라든지 베트남 파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전시를 할 거고, 그래서 확 해주겠다. 근데 이 전시를 3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했는데 뭐 호응도 뭐 없었고 실적도 저조했다고 해요. 내부 그 전시를 준비했던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결국엔 미지급급 논란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야외 전시를 설치했던 업체가 돈을 주기 전까지는 철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버틴 거죠. 근데 광화문 광장은 사용 기한이 끝났으니까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가 급해진 거죠.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희범 사무총장이 사무실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와갖고는 실무자들한테 그 LG에 후원 요청을 하면 LG가 돈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LG에 실제로 팩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시 후원을 요청하는. 그랬더니 LG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단체, 지금 그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어디를 가도 그런 식으로 후원을 받진 않죠. 1억 영수증을 저는 본 순간,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준 순간을 기억하는데 이 정도의 팩트를 가지면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영수증의 출처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을 했죠. 그렇죠. 영수증은 뭐 그 국세청에도 다 되는 거니까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딱 한 장의 영수증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바로 인정했는데 LG 쪽의 항변은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분위기가 그랬다. 그 다음에 뭐 n분의 1 아니냐 우리는 이런 행본이고, n분의 1의 잘못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해하느냐라는 말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n분의 1을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쪽으로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언론 보도의 경향이 더 나쁜 놈 찾기예요. 더 나쁜 놈 찾기로 흘러왔고, 그래서 누가 제일 나쁜 놈이냐. 그래서 그게 한때는 우병우였고, 지금은 뭐 국정원의 뭐 추명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을 했고, 또 그 전에는 삼성이었고, 그 전에는 최순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면에서 우리가 흔히 뭐 언론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경마중계식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결국 박근혜 최순실이 비선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한국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시스템의 저반에 깔려 있는 게 뭐냐에 대한 얘기는 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액은 작지만 사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LG의 해명이 꼬이는 것이 그 부조리와 모순을 드러내기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기를 바랬던 건데, LG는 뭐 n분의 1의 잘못만 있다. 노래도 있는데 n분의 1로
요. 예. 근데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1억이. 아니고 여기 뭐 기사에도 등장. 1억 있으세요? 후기네요. 근데 그 후기 우리 서로 후기는 아니잖아요. 깜짝이야. 근데 그 1억이라는 돈이 그럼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좀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바이벌 전시였고 그걸 1억이나 들여서 하느냐도 문제고. LG 쪽의 해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나쁜 놈이냐.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도 있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다른 기업들 보도할 때 같이 넣어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제안까지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지난 9년이 예를 들면 삼성 문제는 승계권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한 뇌물을 준 거고 그 다음에 너의 경영권 승계 인정할 테니까 돈 낼래? 이건 강요한 거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떤 범죄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약간 보험을 드는 걸 수도 있고 80년대나 90년대를 관통하면서 정부에게 밑보였던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이미 학습으로 배웠기 때문에 뭐 예전에 명성그룹도 있었고 그룹 자체가 해체돼 버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또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질문도 했어요. 뭐냐면 청와대가 정경련으로 움직였거나 아니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시절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단체들을 마크시켰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냐. 그럼 LG는 분명히 먼저 공학위원이라는 단체를 알지 않았을 거고 공학위원이라는 단체를 인지하고 공학위원이라는 단체에 1억이라는 거액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 밝혔죠. 못 밝히고 밝힐 수 없다라는 거고 다만 이 취재 과정에서 계속 그게 있다라는 맥락의 뉘앙스의 얘기들은 계속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청와대의 지시였냐? 국정원의 기획이냐 아니면 정경련의 어떤 분담 요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LG가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정원이 나서서 일반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매칭을 해줘가지고 많게는 수억 원, 적게는 몇 천만 원씩 각 대기업별로 등급을 나눠서 보수단체 등급을 나눠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 LG 보도 이전까지예요. 근데 그 보도자료도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개입 댓글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급하게 사업을 종료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보도자료의 정확한 워딩이 급하게 사업을 종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 개혁 태풍은 2012년 12월 이후로는 그 보수단체와 기업체 간의 매칭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종료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게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키워드가 파독광부, 중동건설, 이라크 파병,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안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색깔에 맞는 어떤 전시들을 기획을 하면 한 2억 정도 협찬 후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학연이 했던 전시에도 뭐 주체로 EBS도 들어와 있고 대통령 직속 국민감사위원회 이런 데도 들어와 있어요, 주체로. 실제 어떤 전시는 삼성에서 8억 8천만 원 가까이 후원한 전시도 있었다. 강남에서 열렸던 전시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결국엔 그거는 그 보수단체가 했던 전시에 우리가 전시 협찬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약간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뭐 이런 식의 더 교묘해지고 더 세련된 형태의 지원들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밝혀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좀 더 본질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 MB 때의 기득권들은 불과 4년이지만 4년이 지나가면서 자리를 좀 넘겨주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일부 친박을 빼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포함해서 국정원까지 그대로 다 거의 남아있다는 거죠. 강도로 말하면 이명박 시절의 국정원 수사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원 수사는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증거가 나오거나 혹은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 밝혀지거나 뭐 이런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기업에 대한 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국정원 개혁위원회도 잘 안 밝히고 있고 검찰도 기업 삼성 외에는 사실 기업 안 건드리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보면 실제 이제 그 강도를 역순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권력이 여전히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가 경제 권력들이고, 근데 경제 권력들은 일정 정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피해자였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때 정말 유능한 검찰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샅샅이 찾아서 모든 것을 다 떠내면 그것이 유능한 게 아니라 외과 수술한다고 하죠. 싹 이렇게 보기 좋게 크게 다치지 않게 도려내고 그걸 예리하게 딱 떠내서 이 원래 모양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유능한 검찰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박근혜 국정원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검찰이.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전문 용어 좋네요. 떠낸다. 수사를 이렇게 떠낸다. 좋아하잖아요. 떠낸다는 표현. 떠낸다. 야, 그거 다 떠내야 돼. 뭐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이 기사에도 두 가지 흥미로운 코드를 그래서 우리가 심어 놓은 거잖아요. 첫 번째는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 그러니까 어디까지 국정원을 더 끌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실제 최고위급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원장을 바꾸고 기조실장 바꾸고 이런 것들이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지만, 하위직급 인사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작을 했던 국정원 적폐청산 대상자인 인사들이 하위직급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그 정부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MBC 파업 국면에 MBC 사찰을 했던 국정원 IO를 총무 관련된, 그러니까 회계 관련된 요직에 앉혀갖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진짜 청산해야 될 대상자들은 그냥 두고 이미 퇴직한 혹은 전전 정권에서 이미 끈이 떨어진 인사들을 요란하게, 그리고 카타르시스만 느끼면서 청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급진 기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고급진데 사람들이 보지를 않네. 네, 말할 방법이 없네. 진짜 참 고급진데.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처지죠? 지치네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좀 많이 웃었는데. 이 기사를 쓰고 발생한 일련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권력, 이른바 경제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기자로서 어쨌든 뭐 이렇구나, 지금 경제 권력을 비판한다는 게 이런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느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아닙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다음 주는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계획인데, 뭐 저희가 할 계획은 아니고요. 네,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다른 기자가 한국 사회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HIV 감염임과 그 에이즈 환자, 이른바 이제 부산 그 에이즈 성매매로 알려진 사건이 과연 얼마나 왜곡되고 일그러진 것이었는지를 얘기해도 되나요? 되지 않나요? 뭐 내 기사도 아닌데 뭐.